자, 보세사 시험 때문에 들어오셨죠? 강사 소개는 여기 돼 있고 만약에 좀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비록 지금 10초밖에 안 봤지만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시면 되거든요. 제 이름은 변달수입니다. 이제 연예인병에 걸려가지고 그 네이버에 막 이름 치라고 하고 그래요. 어찌됐든 뭐 더 보시고 싶으시면은 네이버에 치시고. 자, 일단 보세사를 취득하기 전에 무역 자격증이죠, 보세사도. 그래서 좀 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자, 무역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자 하는 당신에게 편지를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자, 보세사든 원산지관리사든 국제무역사든 물류관리사든 어떤 거든지 간에 떨어지지 않으려면은 한 달 안에 승부를 봐야 돼요. 물론 요 한 달은 전업수험생 기준입니다. 그 직장에 있는 형님, 누님 분들은 제외예요.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한 달 좀 넘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건 명심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적어져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집중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공부에는 왕도가 없죠.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자격증 공부에 있어서 합격을 하고자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요령은 분명히 있어요. 그 요령은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요령이 있다는 것부터 인지를 해야 돼. 그냥 책 하나 사가지고 독학하시면은 오히려 공부하기가 꽤나 껄끄러울 거예요. 이러면서 강의 유도, 결제를 유도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반드시 이제 요령이 좀 있습니다. 세 번째, 기출문제랑 핵심 이론서 한 거리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공부에 좀 욕심이 많으신 분들은 막 이론서도 여러 개 사시고 기출문제도 해설 막 다른 거 여러 개 사가지고 해설 비교하면서 공부하시고 하시는데 필요 없습니다. 핵심 이론서 인터파크에 제 이름 치시면 그 보세사 책이 나와요. 그거 주문하시면 됩니다. 기출문제 지금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기출을 반영해서 기출문제집이 있으니까 일단 그거 두 개로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간에 모든 무역 자격증 시험은 이론서랑 기출문제 각 한 권씩 해서 2권이면 충분합니다. 더 공부 안 하셔도 돼요.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보세사 강의의 특징은 뭐냐? 아마 가장 적은 강의 분량을 갖고 있을 겁니다. 제가 뭐 일부러 강의 내용 뭐 필요한 거를 다 빼고 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비교 분석을 해봤을 때 가장 강의 분량은 적되 최대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최대한의 효율성을 낼 수 있게끔 그거에 가장 집중해서 강의를 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데 조금 심적인 부담이 적어야 되잖아요. 러닝타임 딱 켰는데 러닝타임 1시간 30분, 강의 개수는 87개. 이러면 공부하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최대한 압축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와중에 들어갈 거는 다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조금 심적 부담을 완화시켜 드리려고 가장 적게 강의 분량을 구성을 했고요. 예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중요 포인트에 있어서 그냥 요거 출제됩니다가 아니라 좀 실무적인 사례를 곁들여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좀 딱딱한 강의나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잘 맞을 수 있어요, 저랑. 자, 두 번째 점은 이론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론을 위한 공부하려면 저랑 한 3, 4년 정도 같이 이제 그 서당에 앉아가지고 하늘천 따지면서 하셔도 돼요. 근데 우리는 합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문장을 딱 봤을 때 여기서 바뀔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장악을 하고 들어가야 시험을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배경 설명이나 이런 걸 다 드립니다. 그리고 막판에는 여기서 어떤 문제가 출제될지 제가 2022년 시험을 미리 보고 와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끔 공부하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시험 목적상 출제되지도 않는, 그리고 앞으로 출제되지도 않을, 물론 제가 점쟁이는 아닙니다만 어느 정도 60점 넘는 시험에서 85점에서 95점 정도까지의 분량 문제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양을 좀 많이 줄여드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굉장히 천천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OT라서 너무 당황하실까 봐. 배속을 안 해도 되게끔 좀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지루하게 안 해드릴 테니까 웬만하면 뭐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죠. 자, 그리고 좀 무역 자격증이 처음이세요. 그러면 제가 그 무료로 좀 그 유튜브에다 깔아놨어요. 이 내용들을. 혹은 토마토패스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셔도 볼 수 있는데 기초용어 정리나 보세사 큰 숲 바라보기를 들으시고 이 공부 재밌을 것 같다 하시면 OT를 이어서 들으시고 보세사를 공부하셔도 됩니다. 자, 교재 특징은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페이지 수도 굉장히 좀 얇게 구성을 할 거예요. 물론 그래도 많아. 그래도 지치고 숨이 막혀요. 근데 최소한 제가 이거 하나 만들 때, 교재 만들 때
몇 개월 단위가 아니라 거의 한 1년 정도, 1년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한 반기를 쏟아부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빠진 거 없이 이 책만 보셔도 모든 기출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선지별로 분석을 다 해놨어요. 보통 이제 기출이라고 표시되는 다른 이제 다른 책을 디스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그냥 챕터에 요거 기출된 적 있음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제 책은 그 선지가 5개가 구성이 되거든요. 그럼 그 선지 하나하나별로 뜯어가지고 요게 이 챕터에서 어떤 문장으로 출제되는지 그거를 문장마다 횟수를 표시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선지가 몇 번 등장했다까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분석을 해놨으니까 공부하시기 좀 편하실 거예요. 기출 분석이 중요하다 했는데 저는 기본서에다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별도 기출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자, 그리고 뭐 법의 체계대로 교재는 당연히 구성하는 거고요. 결국 여러분들은 미래에 보세화물이 지금 뭔지를 모르죠? 어찌됐든 저랑 이제 차차 알아가실 건데 보세화물 총괄관리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구성했으니까 일단 최종 목표이자 제1의 목표는 합격이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무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그런 내용도 빠뜨리진 않았다라는 거죠. 자, 교재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실제로 저랑 같이 공부하게 되신다면은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차차 알아가실 부분이니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학습 장치가 굉장히 여러 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공부하기가 좀 편하겠구나라고 보실 수 있어요. 이거는 먼저 해야 되고 이거는 시험에 임박했을 때 해야 되고 이거는 안 보고 시간 남을 때도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바로 구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자, 이제 지금까지가 제 강의 설명이었고 오히려 보호세사 시험을 제도에 대해서 뒤늦게 설명하죠. 자, 보세사는 뭐예요?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해야 되는 국가공인 전문 자격사입니다. 뭔 말인지 모르는 단어가 벌써 하나, 둘, 셋, 넷, 5개가 등장을 했어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당구장 표시로 가져온 게 자, 공항 또는 항만 근처에 그 물류 창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내륙 지역에 보세 공장, 면세점은 요건 알겠다, 그죠? 면세점 등 여기에서 보세 화물, 보세라는 게 관세를 보류한 상태에서 어떤 그 행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관세를 안 낸 상태로. 그러면은 국가가 관세를 안 낸 거에 대해서 관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관리를 하겠죠. 근데 그 관리를 국가가 하는 게 아니라 미래의 보세사이신, 벌써 미래의 보세사님이라고 부르네요. 미래의 보세사님이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거죠. 총괄 관리를 하고 그 화물 관리를 하는 그 책임을 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세사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용어 정리가 아직 완벽하게 안 되셨을 테니까 보세사가 뭐 하는 직업인지는 완벽하게는 모르실 거예요. 어찌됐건 화물에 관한 총괄 관리를 하는 책임을 지는 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시험 과목은 5개입니다. 그래서 강의도 이렇게 5가지로 나눠서 진행을 해요. 과목별 25문제, 총 125문제가 출제되고요. 객관식, 자, 일반 자격증과 다르게 오지선답니다. 굉장히 어렵겠죠. 시험 시간 2시간 15분 주고요.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하게 되죠. 자, 시험 과목에 대한 별도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 자, 합격률은 이렇게 됩니다. 2014년도부터 좀 체크를 해본 결과 굉장히 어려웠네요. 2014년도에 점점 난이도가 계속 그 바닥을 기다가 2017년도에 좀 높았다가 30% 유지하나 싶더니 떨어지고 34%가 작년에 좀 쉬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뭐 지금 저희 학원 자체 조사 결과 이때 제가 강의를 보세사 강의를 시작했는데 이때 합격률이 60%가 넘어갑니다. 뭐야 60%밖에 안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어디에서 합격률을 공개하는 데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없을 것도 있어요.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다른 학원을 찾아보진 않았어요. 어찌됐건 평균 합격률이 23.9%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60%가 넘는다는 거죠. 저희라기보다는 나지, 내가 잘해서지. 그죠? 물론 농담이고요. 토마토 페스트에 지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수치고. 그래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특정 이제 과정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2명 중 1명 이상이 합격했다. 자격증 시험에서 20%대 합격률을 가지고 있는 자격증 시험에서 2명 중 1명 이상이 합격했다는 건 굉장히 좀 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진 않았나. 2021년은 왜 공개 안 하냐? 이건 아직 조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공개를 못하는 상황이고 물론 공개하면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공개된 상황에서는 이게 60% 이상일 거다, 이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합격률이 높으면 다 된 거잖아요. 뭐 그때 더 OT를 할 필요가 있나요? 뭐 욕하지 마시고. 네. 자,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공부 방법과 믿음인데 제가 좀 재밌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알맹이가 없을까 봐 좀 걱정하실 분들도 있고 다양한데 근데 저는 최대한 공부를 할 때 뭐 보세사든 제가 다른 자격증 강의도 하고 있고 뭐 다른 뭐 공무원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강의를 하고 있어요. 관세법과 관련된 관세법에서 파생된 모든 과목은 제가 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공부 방법에 아까 요령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실 용의가 있으실 분들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그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 학부 생활을 거치면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에 시는 거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서 뭔가 행간의 의미를 추출하시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합격에 조금 더 적합하게 공부를 하는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격증 합격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공부 방법을 말씀을 드릴 건데 요거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인 통념과 다르게 말씀드린 것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해 안 해도 된다. 제가 보통 이해를 중심으로 강의를 하지만 어떤 것들은 이거는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요거 외우시고 넘어가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나 저 강사 못 믿겠다. 저를 못 믿겠다. 이거는 너무 날림인 것 같다. 물론 저는 날림으로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죠? 네, 어찌됐건 못 믿겠다 하면은 이 당장 이거 끄고 지금 유튜브로 들으시든 아니면 컴퓨터로 들으시든 X표 위에 지금 있잖아요. 그거 이제 누르셔도 되는데 어찌됐든 저를 믿고 따라오실 거라면 제 공부 방법에 맞추셔서 하셔야 돼요. 그런 어떤 다짐을 제가 받고 싶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의심하시지 말고 여기서 믿음은 저를 믿는 것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를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세사를 공부하다 보면 저는 굉장히 좀 약간 날티나게 보세사 별거 아닙니다 라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사실 실제로 관세사 시험이 무역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데 여기에 바로 밑에가 원산지관리사나 보세사 정도 시험이 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원산지관리사는 약간 실무적인 내용이고 좀 약간 범위가 넓은 건데 보세사는 범위는 좁아요. 하지만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험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저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본인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도 심어 드릴 테니까 뭐 어찌됐건 OT 시간에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죠? 이런 믿음이 생길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좀 수강을 해서 같이 저랑 제가 페이스메이커를 해드릴 테니까 같이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OT는 뭐 이 정도까지 하고 더 궁금하신 것들 혹은 보세에 관련한 기본 것들은 뭐 제 이름으로 그냥 유튜브 검색해도 몇 가지 뜨거든요. 그래서 샘플 강의 여러 번 들어보시고 타 강사님들이나 타 학원 것도 충분히 들어보시고 자기한테 맞는 강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사 선택 잘 하시고 학원 강의 선택 잘 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가실 분들은 저랑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OT는 여기까지 하고 들으실 분들은 1강에서 뵙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